현재 일본에서는요, 혼욕당이 남아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역시 일본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다. 혼욕당 안에서는요, 현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타카라가와 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혼혈 문화라는 것을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목욕할 때 남녀가 혼욕한다, 이러한 문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남녀가 혼욕한다 라는 문화가 쭉 남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두 번째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은 일본을 개항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 페리 제독이 일본의 목욕탕으로 들어갔더니 완전히 남녀 혼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평소에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남녀의 문화에 있어서는 음란적인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하고 함께 일본 원정기라는 책을 미국에서 출판했어요. 그림을 올린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당시 미국의 언론에서 취재가 있어가지고요, 역시 일본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다, 이러한 그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혼욕이라는 것이 쭉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 대중목욕탕으로 대중화가 된 것은 사실 그 에도 시대 160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목욕하는 거 대단히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욕 문화라는 것은 나라 시대, 그러니까 700년대쯤부터 쭉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혼자 들어가는 그 목조의 통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혼자 목욕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무사시대가 되면 조금 대형 목욕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 목욕탕은 대중 목욕탕이라기보다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의 집에 있는 노르분 목욕탕이라든가 절에서 그런 노르분 목욕탕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초대하여서 목욕을 하게 하여서 그 이후에 또 식사라든가 술을 제공하는 그러한 문화가 쭉 일본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대에는 가족에서 혼욕하는 그러한 문화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목욕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서도요, 유나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나는 일본 말이고요, 땅에 있는 여성, 이러한 뜻인데, 여러분 그 센카치히로의 henban-puru명이라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치히로, 주인공 아닙니까? 치히로가 신들이 있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거기서 치히로의 역할은 유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유나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떼를 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머리를 감아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대중목욕탕에는 2층도 있었다고 합니다. 1층에서 목욕탕하고 2층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이었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 손님들이 잠잘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었고 예능 같은 것도 제공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 게이샤 같은 사람의 역할을 유나가 했어요. 악기를 연주하거나 손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일부 성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특히 에도 현재 도쿄죠. 거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혼욕당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대에 혼욕당이 유행한 그 중심은 역시 에도, 도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남녀 비율을 보면요, 3대 1 정도로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요, 일하는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녀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남성들의 욕구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욕당 안에서는요, 혹은 혼욕당이라고 하지 않아도 현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에도에는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와라라는 장소가 당시 에도에 생긴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요시와라는 그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현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고, 현재도 일본에 이러한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혼욕당 자체를 없애라, 그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입구만 남녀 급여를 두고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혼욕당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에도 마부에서도요, 아주 세게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러한 혼혈 문화를 볼 때 굉장히 처음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무사시대에 초리나 큰 집에서 욕조를 만들잖아요. 그때 남녀 따로따로 트게 만들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욕조에 자연스럽게 남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충격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에도 시대의 혼욕당은요, 아니 현재의 대중목욕당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어두웠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렇게 더 어두웠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을 만지거나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젊은 커플들이 당시만 해도 데이트하는 장소로 선택하여서 안에서 굉장히 미만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욕당 자체는 페리 제독의 사례도 있고요, 메이지 시대가 된 이후에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외국인들이 미국의 신문사에 사진을 보내거나 해서 상당히 일본인들은 야망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는 본격적으로 혼욕당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남당, 여당의 급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남당, 여당이라고 하면 특의 욕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금지가 된 이후에도 좀 서서히 급별이 되기 시작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대중목욕당에서 마지막에 혼욕당이 사라진 것은 195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0년 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혼욕당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그러면 현재 일본은 어떨까요? 보통 대중 목욕탕에서는 남탕하고 여탕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목욕 문화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는 아니지만요. 일부 대중 목욕탕 그리고 요간에 있는 남탕, 여탕은 주기적으로 남탕, 여탕을 찬소, 위치를 교체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녀의 여러 안 좋은 냄새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요관이나 호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일본에서는요, 온천에서 하나의 문화적인 상품으로서 혼욕탕이 남아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대중목욕탕이 아닙니다. 온천, 요관, 호텔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빌딩이나 요관 속에 있는 탕입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자연 속에 있는 노천탕이죠. 건물 안에 있는 온천탕. 이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일단 남탕하고 여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하나의 공간에 있습니다. 남탕하고 여탕이. 일단 탕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림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선도 여선도 상대가 남탕에 들어가 있는 것, 여탕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옆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본의 온천탕에서는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유아미기라는 목욕할 때 아주 얇은 옷을 빌려주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봐도 몸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남성들은 그런 데서는 그 팬티 같은 거 그런 것을 더 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는요, 마지막은 입욕하는 사람들의 매너에 많은 것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가림막도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일본에서 많이 현재까지만 해도 있는 혼욕탕은 혼욕 노천탕입니다. 이거는 대차원의 그 온천탕이죠. 실제로 온천이 지하에서 쭉 올라오는 노천탕이 혼욕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일본에 꽤 많습니다. 9개 정도가 대단히 유명한 노천 혼욕탕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북 지방 쪽에 상당히 많고요. 관동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群馬현에 다카라가와 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다카라가와 온천은 도쿄에서 가면 1시간 반 정도로 특급 열차로 갈 수가 있고요. 대단히 유명한 온천입니다. 원래는 800년 정도에 그 온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3개 정도의 큰 노천탕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거기에 여성들도 남성들도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서는요, 여성들에게는 아주 긴 타월을 대여합니다. 남성들에게는 보통 타월을 대여하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봐도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일본에 요새는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의 혼혈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